자, 이번에는 그 변압기 특성이에요. 변압기 특성의 전압 변동률 그리고 임피던스 전압 뭐 이런 것들 보는 건데요. 뒤에 화면이 칠판이 안 바뀌어서 뭐 그렇긴 한데 매번 같은 거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놔둔 거니까 양해하시고 먼저 그 전압 변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제 변압기 통을 이제 그려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뭐냐 하면 우리가 변압기 저쪽에 있을 때 저쪽 그림 하나 볼까요? 변압기는 크게 파트를 나누면 철심하고 뭐가 돼요? 이거 코일이잖아요. 코일. 네, 1차 측 코일하고 2차 측 코일 권선이죠.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는 임피던스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쪽에는 임피던스라는 말이 없다.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말이 나오면 자, 부하를 걸었다, 부하를 걸지 않았다. 이 개념에서 여기 코일에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더 생각하지도 말고 덜 생각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기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는 뭐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임피던스라는 건 단위가 뭐예요? 옴이잖아요. 왜냐하면 임피던스는 R 저항에 리액턴스 들어가는데 얘도 단위가 옴이고 얘도 단위가 옴이니까 옴인 놈하고 옴인 놈을 합한 거니까 당연히 얘의 단위도 뭐가 돼야 돼요? 옴이 돼야죠. 그렇죠. 옴끼리 표현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옴이라는 놈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류를 여기에 전류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자동차로 표현을 한다고 치면 임피던스는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여기는 과속 방지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차가 가다가 과속 방지턱을 가려면 안 넘어가지잖아요. 이게 천천히. 그러면 기어를 드라이브 뒤에다 놓고 악셀레이터를 발을 얹지 않은 상태에서 굴러가다가 과속 방지턱에 걸리면 안 가요. 그땐 살짝 눌러서 압을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럼 웅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기다가 넣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요. 여기에 저항 성분이 있다. 옴 성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뭐가 돼요? 암페어가 가려고 한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거 넘어가려니까 뭐가 돼요? 그냥 안 넘어가지죠. 그럼 살짝 뭐가 돼요? 밀어줘야 되죠. 그래서 밀어준다. 미는 게 필요하다. 그럼 얼마만큼 여기에는 요게 필요한데 얼마만큼 필요하다? 2를 곱한 만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숫자로 따져서 2가 되고 얘가 숫자로 따져서 10이다 라고 하면 여길 넘어가려면
10 곱하기 2 한 만큼의 20V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쉽죠? 이거 뭐 오음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걸요. 네, 오음의 법칙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이제 TV 재미있는 거 한대요. TV 재미있는 거. 그래서 TV를 재미있는 거 해? 알았다. 그럼 TV 봐야지 하고 TV를 언했단 말이죠. 언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가 돼요? 스위치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하가 여기 전원한테, 전원이죠. 야, 나 TV 볼 거니까 에너지 좀 보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하 전류란 말이죠.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요건 좀 눈에 거슬리네요. 필요할 때 다시 쓰도록 하고 이렇게 놓을게요. 한번 볼까. 자, 부하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임피던스가 있어요. 코일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그럼 저기서 얘기한 거대로 이거 과속 방지턱이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둘을 곱한 만큼의 전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얘를 Z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부하 전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 그림 그대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얘는 임피던스니까 Z로 이렇게 표현해서 다 합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하 전류가 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는 아니고 앞전에 내가 설명드렸던 건데 부하를 뭐 TV도 그 다음에 이왕에 내 분위기 좀 있어야 되니까 뭐 믹서기도 돌리고 뭐 히터도 돌리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돌리고 그러면 부하가 자꾸 증가하니까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전선에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전에 내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선에 그 핫도그 기억하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핫도그에 막대기 같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그 소세지가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전기 에너지를 만지면 우리는 위험하죠. 그래서 못 만지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고무라든가 비닐 이런 거로 이렇게 감싸버리죠. 예.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절연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관이 없다. 연관이 잘렸다. 그런데 이 전선이 얘가 이제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전선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열이 발생하니까 절연체가 뭐가 돼? 열을 흡수해 가야 되겠죠. 흡수해서 절연체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요? 흐물흐물해지고 나중엔 불이 붙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야지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실험을 쭉 해본 거예요. 실험을 해봤더니 절연체는 70도까지가 예를 들어서 75도까지가 안전하다. 예. 이때 여기에 전류를 흘렸더니 전류가 100A를 흘리니까 100A를 흘렸더니 절연체의 온도가 75도로 유지가 되더라. 그럼 100A 이상 더 흘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전류를 우리는 전격 전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하를 걸어도 이 권선, 이 코일에 전격 전류 이상이 흘러버리면 안 되죠. 부하를 걸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부하 전류지만 IN으로 표기해서 최대 부하 전류, 걸 수 있는 최대 부하 전류를 우리는 전격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앞으로의 표현은 다 전격 전류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격 전류가 흘러가려고 하는데 임피던스가 막고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됩니까? 이거 넘어갈 때 조금 더 전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INZ 곱한 만큼의 전압이 필요한데 누구 넘어갈 때 필요한 전압이에요? 누구 넘어갈 때? 임피던스 넘어갈 때 필요한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임피던스 넘어갈 때 필요한 전압이다 해서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임피던스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부하가 전기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원이 뭐가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 얘가 만약입니다. 얘가 만약에 1000볼트를 보낸다. 1000볼트의 압력을 가했다. 그러면 부하가 안 걸렸어. 부하가 안 걸리면 여기 전류가 흐르질 않겠죠. 예, 전류가 흐르질 않아.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전압이 여기로 전류가 흐를 때 지가 가지고 온 전압에서 여기에 넘어갈 때 필요한 전압이 임피던스 전압인데 임피던스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볼트라고 가정을 하면 부하가 걸렸을 때는 여기 넘어갈 때 100볼트가 필요하니까 실제 부하에 갖다 주는 전압은 900볼트를 갖다 주게 되죠. 네. 그러나 부하를 안 걸었어. 그러면 여기서 전압이 뭐가 돼? 이거 넘어갈 때 넘어갈 게 없어. 없으니까 여긴 100볼트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므로 얘가 갖고 있는 전압 1000볼트가 그냥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단자에서 나타나는 전압은 부하가 걸렸느냐, 부하가 걸리지 않았느냐. 즉, 또 다른 말로는 임피던스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900볼트가 될 때가 있고 1000볼트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고 그러고 부하가 안 걸렸으니까 무부하 또는 무부하 C라고도 해요. 요거는 뭐가 돼? 부하가 걸렸을 때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부하 C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발생한 전압 강화가 전류가 최대가 흘렀을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전류예요? 전격 전류잖아요. 그래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에 나타나는 전압 강화를 뺀 나머지 전압이다 해서 부하시 단자 전압이라고도 하고 또는 2차 전격 전압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니까 부하가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에 따라서 여기 단자 전압은 900볼트에서 1000볼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전압 변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압 변동은 얘를 V0라고 하고, 예, 뭐 V2 제로도 좋고 V0라고 하고, 얘를 VN 전격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전압 변동은 V0 빼기 VN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값을 표현을 할 때에 퍼센트로 표현을 해요. 그래야만이 크다 작다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퍼센트로 표현하려면 기준값에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분수에서는 분모 분자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분수를 사용할 때 분모는 기준, 그 다음에 분자는 비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더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더 곱하면, 왜냐면 얘네들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얘들은 보통 나오는 숫자들이요, 일반적으로 뭐 0,1, 0,01 뭐 이렇게 나와요. 또 0,5 이렇게. 그럼 이게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100을 더 곱해서 뭐 10%, 요거는 10%, 요걸 100을 더 곱한 거죠. 그래서 10%, 1%, 5%, 5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압 변동율, 율이라는 거는 바로 뭐가 돼요? 퍼센테이지로 표현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갖다가 물어볼 때는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봐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전에 얘가 얘기한 내용들에 보면, 원래 임피던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임피던스라는 거는 없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임피던스라는 것은 저항 성분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을 합한 것 형태를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호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 그림이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 Z라고 표현했잖아요. 요 A제곱 Z2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나눴잖아요. 그래서 R 값하고 R과 그 다음에 X 해서 JX. 그래서 전체를 보면 임피던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따로따로 보면 뭐가 됩니까? 따로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전류가 흐를 때 자동차 이제 전격 전류 표기를 해야 되겠죠? 전격 전류가 쭉 가는데 얘가 막고 있어요. 그럼 얘로 R을 표현하고 얘를 X로 표현을 해버리면 얘 넘어갈 때 여기는 뭐가 돼요? IN 곱하기 R만큼의 전압이 필요하고, 얘 넘어갈 때 얘는 IN 곱하기 X만큼의 전압이 필요하죠.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 전압도 여기서 맞죠? 기준 전압의 몇 퍼센트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 전압의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저항에서 발생한 전압 강화인데 퍼센트로 나타냈다 해서 뭐가 돼요? 퍼센트 저항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P라고 보통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거, 여기서 발생한 거를 조금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X의 이 전압 강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를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Q로 나타나요. Q로. 그래서 그러면 임피던스 강화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이렇게 길게 쓰질 않고요. 보통 그냥 뭐가 돼요? 임피던스는 Z잖아요. Z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퍼센트를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근데 조심할 거는 항상 조심해야 돼. 이거 할 때 뭐가 돼요? R하고 J. 이 J가 뭐였어요? R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하고 얘는 배.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뭐가 돼요?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R제곱 플러스 X제곱한 요 값에 루트를 씌우는 것처럼 얘도 뭐가 돼요? 요 R이니까 요거 X죠? 그래서 P제곱 플러스 Q제곱에 더한 값에 대한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되는 게 아니고 더 복잡해요. 이게 많이 복잡한데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간단하게 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요.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이제 부하가 전등도 있고 전열기도 있고 전동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전등도 나누어서 보면 뭐 백열등도 있고 형광등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열등도 있고 형광등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기에서 쓰는 심볼이 이제 부하를 나타내는 심볼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R하고 X예요. R하고 X.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R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는 형광등은 R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 옆에 있는 건 X로 표현이 돼야 돼요. 안전기 아시죠? 안전기. 코일이에요. 전열기는 R로 표현되고 전동기는 R하고 X 이렇게 돼가지고 부하를 나타낼 때는 코사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역률. 역률. 코사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역률이 예를 들어 0,9다 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역률이 또는 코사인 시타가 0.9다 라고 하면 이제 사인 시타를 계산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0.9라고 하면 전체 이 말의 의미는 전체 부하 중에 R 성분 부하가 90%다 이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90% 된다. 그래서 모든 그 부하는 다 옆에다가 이게 코사인 시타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그냥 이렇게 제곱하지 않고 여기서 구한 저항 강하 P에다가 여기 요거 제곱하지 않고요. 요 P에다가 요 부하의 역률을 곱하고 요 Q에다가 Q가 P가 돼버렸네. Q에다가 코사인 반대는 사인 시타잖아요. 사인 시타를 곱하고 그래서 이걸 그냥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말도 쓰고요. 또는 뭐 전압 변동률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꼭 그 따로 끄집어내서 표현을 해드리면 전압 변동률은 Vn분의 V0 마이너스 Vn의 퍼센트로도 표현하지만 요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P 코사인 시타 플러스 Q 사인 시타 이렇게 쓰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크게 뭐가 됩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 임피던스 와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끝났잖아요. 이미 다 한 건데 뭐. 임피던스 와트다. 뭐 임피던스는 뭐가 돼요? 왜 끝났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임피던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지. 코일로 가야지. 그러면 코일로 갔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부하가 걸려야죠. 근데 우리가 변압기에 사용한 사용한 코일의 그 전격 전류를 다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하가 걸렸다는 뜻이고 이 말은 최대로 갈 때 최대 부하 전류가
최대 부하 전류가 전격 전류니까 우리가 전격 전류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표현되어 있죠?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또는 부하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와트라고 그랬잖아요. 와트. 와트는 뭐예요? 전력이잖아요. 전력의 단위잖아요. 근데 전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하면 전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효전력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전력은 와트라고 표현을 하고 무효전력은 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우리가 피상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걸 뭐 아까 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임피던스나 마찬가지예요. U는 뭐가 돼요?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니까 R로 표현이 될 거고요. 무효는 안 바뀌니까 X로 표현될 거고 합한 게 Z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와트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네? 네, 바뀌어야 돼요. 그럼 무슨 성분에서 바뀌어야 돼요? R 성분에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네, 여기. 네, 이 성분. 그래서 임피던스 와트라는 거는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갖고 있는 R 성분에서 발생하는 열이에요. 그러므로 공식을 쓰면 IN이 흐를 때 R에서 발생하는 열은 제곱만 하면 되잖아. 예. 요 지울게요. 여기 좀. 그럼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자, 여기 R이 이렇게 있다. 여기 전류가 흐른다. 이때 여길 넘어가려고 한다. 여기 넘어가려고 한다. 전압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러면 곱하면 되고요. I 곱하기 R 하면 되고요. 여기서 얼마만큼의 열 또는 열이 손실이죠. 예, 손실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I에다가 I 두 번 곱하면 되지 뭐. 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4고 얘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요거 넘어갈 때 필요한 전압은 얼마냐? 10 곱하기 4니까 40V 필요하고요. 그럼 넘어가면서 열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10을 두 번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죠. 요게 10의 제곱이잖아. 네. 그럼 얼마가 돼요? 400W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거는 전부하 전류, 즉 전격 전류가 흐를 때 R 성분에서 발생한 와트니까 여기 제곱이 돼야죠. 네, 제곱. 네. 그러면 이게 열이잖아요. 열은 손실이지. 그래서 얘는 코일에 대한 얘기를 한 거 하잖아요. 코일은 뭐로 만들어요? 구리로 만들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구리 동자를 써서 코일은 구리로 만들었다. 재질이 구리죠. 구리가 동이니까 동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손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는 부하가 걸려서 코일에서 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면 여기에 마무리를 지면 요 그림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요 철에서 발생하는 거. 예. 여기 여자 전류가 아까 뭐로 나눠줬었어요? 여자 전류는 철심을 뜨겁게 하는 철선 전류와 순수하게 자석만 만드는 자화 전류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요 철선 전류가 만드는 요 철심에서 만드는 걸 철손.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부하랑 관계없죠. 부하가 걸리든 부하가 안 걸리든 무조건 얘는 생기는 거야. 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부하랑 관계가 없다. 네. 부하와 관계가 없다. 없을 무자를 써야죠. 네. 그래서 무부하 손. 네.
자, 여기에는 지금 R 보이죠? R. 예. 임피던스 와트. 동손. 그래서 변압기의 손실은 철선과 동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선은 무부하손, 동선은 부하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